고개 말씀 감사합니다. 협심증 환자에서 수술을 할 때 항혈소판제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고 심장 외에 다른 부분을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면서 이제 응고 경향성이 높아지고요. 약을 계속 유지하면은 출혈이 생기고 중단을 하면은 스텐트 내에 혈전이 생기거나 혈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CI가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한 6만 건 정도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1년에 한 10% 정도 돼서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환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이제 수술할 때 아스피린을 기피하는 이유를 좀 보면요.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수술 부위를 출혈을 하게 되면 수술을 반복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감염 등의 이제 다른 합병증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케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차까지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약을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단하길 원하고요. 실제로 이제 포이스2라고 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랜덤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아스피린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수술 시에 출혈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외과 의사들이 심장 스텐트 환자들을 기피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출혈뿐만 아니라 높은 혈전성 합병증의 위험이 있고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3월 19일에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5개를 했고요. 4월 23일에 전신마취 수술을 했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됐고요. 이분들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겠지만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피린을 중단을 하고 스텐트 시술 환자에서 아스피린 중단하면 10일간 스텐트를 중단하게 되면은 유지할 때는 혈전증이 6%, 모두 중단하게 되면 75%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또 스텐트를 한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심혈관 고위험 환자에서도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수술 전후의 심혈관 사건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보더라도 심장 스텐트 삽입 환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4.1%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다고 하였고요. 이 레포트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환자의 58% 정도에서 항혈소판제를 다 중단을 하고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는 모든 항혈소판제를 중단하길 원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수술간의 항혈소판제 선택지를 생각해 보면 모두 약을 중단하는 경우, 아스피린 하나만 중단하는 경우,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경우,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를 모두 유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흔히 접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제 헤파린으로 브리칭을 하는 방법 아니면은 항혈소판 주사제로 브리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심장 스텐트 삽입 환자에서 수술할 때 아스피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블리딩은 증가하지만 이런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을 50%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미국 진료 지침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수술간의 출혈 위험과 트롬보시트 혈전성 리스크에 따라서 아스피린을 거의 모든 경우에 다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헤머리지 리스크가 매우 하이 리스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아스피린 유지하고요. 그러면 둘 다 높은 경우에는 이런 브릿지, 다른 약제로 브릿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중 혈소판제를 이제 중단하게 되면은 그 시기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스텐트 삽입하고 나서 30일, 90일,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서 점점 혈전성 사건의 위험률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이런 이제 기간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텐트가 많이 좋아지면서 1개월 이중 항혈소판요법의 안정성이 이제 입증이 됐지만 이 연구들에서 보시면 이제 ACS 환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항혈소판요법은 아직은 ACS 환자들에서는 안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본에서 시행된 스탑다트2 트라이얼을 보더라도 1개월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ACS 환자들에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 유럽 진료 지침에서 보시면은 환자가 에큐크로나인 신드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에큐크로나인 신드롬이 아니면은 1개월은 허용될 수 있겠지만 에큐크로나인 신드롬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6개월 이내나 ACS에서 12개월 이내에 메이저 서저리를 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캐스랩이 있는 곳에서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항상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아까 6개월, 12개월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최근에 수술을 받은 PCI를 받은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3개월, 이게 2A니까요. 6개월, 12개월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약제를 중단할 때는 그 항혈소판제의 약동학적, 양력학적 특성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고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 프라슈그레, 티카그렐러는 7에서 10일, 3일에서 10일, 3에서 5일 이렇게 조금씩 다루고 이유는 다 플라즈마 하프라이프에 의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혈소판제를 이제 5일 이상 중단을 하는데요. 이런 기간이 이제 혈소판 기간이 회복된 기간도 이제 점점 길어져서 그리고 환자들에 따라서 얼마나 혈소판이 억제된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 따라서는 조금만 중단해도 금방 혈소판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이 클로피도그램 같은 경우에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5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마이너 로우 블리딩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하이 블리딩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이런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들에서는 이제 조금 더 스럼버스 리스크보다는 블리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이 트롬보틱 리스크 PCI 1년 그냥 일렉티브 PCI 한 달 ACS 3개월 이내라면 그리고 수술이 급하다면 브릿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 에스피린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이 블리딩 리스크 서저리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뇌 수술, 스파인 수술, 그다음에 이제 안구 내에서 수술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하이 블리딩 리스크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스피린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아스피린 중단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1C지만 일단 추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헤파린 브리징은 저분자량 헤파린 많이 쓰실 텐데요. 오히려 혈소판 반응성을 증가시켜서 좋지 않은 것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제 기존 연구에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항혈소판 주사제만 사용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캔그렐러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항혈소판 주사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 전에 브리치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2010년 전에 이미 이제 트라이얼이 있었고요.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두는 것과 캔그렐러를 인퓨전 하는 경우를 이제 비교를 했고요. 보시면은 약을 끊자마자 혈소판 기능이 거의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캔그렐러를 쓰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다시 혈소판 기능이 억제되어 있다가 수술 전에 딱 끊으면 바로 이제 회복되는 이런 프로토콜로 트라이얼을 시행했고요. 결과를 보시면 블리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런 심혈관 사건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이런 브리치 항혈소판제의 브리칭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캔그렐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티로피반이 있습니다. 티로피반은 컨티뉴어스 인퓨전이 가능하고요.
정주하다가 끊으면 이제 금방 효과가 사라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2년 유럽 진료 지침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슈그레, 클로피도그레를 이제 끊고 한 수술 3일 전부터 인퓨전을 해서 수술 바로 직전에 중단을 하고 수술하는 프로토콜을 하이 트롬보틱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되도록이면 빨리 48시간 이내에 다시 약을 시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럼 현재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아산병원에서 정말로 약을 끊고 수술하는 것과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랜덤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 또 저희들이 약을 중단할 것인지 아스피린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티카그렐러라는 항혈소판제의 안티도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티카그렐러라는 약은 이제 리버서블하게 가역적으로 항혈소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이용해서 보시면 벤트리시마브이라는 약은 주입하자마자 바로 항혈소판 효과가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리버스 이시라는 트라이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인퓨전을 해서 블리딩을 막아보겠다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항혈소판이 약을 주자마자 바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약을 초입했을 때 구스토, 시비어 블리딩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향후에 더 큰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약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수술간에 스텐트 삽입술을 한 환자들은 아스피린 유지가 원칙이고요. 단지 이제 말씀드렸던 하이 블리딩 리스크나 하이 트롬보틱 리스크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뭐 정주형 항혈소판제를 사용한 가교요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블리딩 리스크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스피린 중단을 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좋은 방법, 뭐 항혈전제를 이용한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벤트리시밥 아니면 혈소판 기능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인터벤션을 가하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